유시간자 TV 오늘 영상은 준 5급 선정한자 네 번째 시간으로 12개 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큰 대를 보겠습니다. 큰 대는 양팔과 다리를 벌리고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사람인과 다른 점은 키가 큰 어른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다, 높다, 많다, 심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대는 가장 크다는 뜻이고 대량은 많은 양을, 대선은 몹시 심한 더위를 말합니다. 다음은 골동을 보겠습니다. 골동은 물수와 한 가지 동이 합쳐진 글자입니다. 한 가지 동은 각골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윗부분은 무거운 가마이고 아랫부분은 입을 그렸습니다. 가마와 같은 무거운 것을 구령에 맞춰 함께 들어올리거나 움직이는 모습을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동은 한 가지, 같다,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동은 물수와 한 가지 동이 합쳐진 글자로서 같은 물, 즉 공동 우물을 쓰는 지역을 의미해서 마을이나 고을을 뜻합니다. 동구 밖 과수원길 할 때의 동구는 동네 어귀를 말하며 동사무소는 동의 행정사무를 보는 곳을 의미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레를 보겠습니다. 올레는 본래 보리를 그린 글자입니다. 각골문을 보면 잘 익은 보리를 그렸습니다. 보리는 옛날에는 쌀보다 비싸고 귀한 곡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보리는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들어온 곡식이었기 때문에 보리라는 뜻에서 오다라는 의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뜻하는 글자를 다시 만들게 되었는데 올레 밑에 뿌리를 형상화한 뒤쳐져 올 치를 넣어 보리맥이라는 글자를 만들었습니다. 내방은 찾아와서 방문하는 것을, 내일은 다음 날을 말합니다. 늙은 로를 보겠습니다. 늙은 로는 각골문을 보면 머리가 긴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있는 모습으로 늙다, 늙은이, 공경하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소는 늙은이와 젊은이를 말하며 장로는 나이가 많고 덕이 높은 원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리를 보겠습니다. 마을 리는 밭전과 흙토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정착한 땅에서 밭을 일구었다는 의미에서 마을을 의미하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리는 25가구가 함께 모여 사는 행정구역을 의미하기도 하며 거리의 단위로 약 400m를 말하기도 합니다. 동리는 마을을 뜻하며 향리는 고향의 마을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세를 보겠습니다. 세상세는 생애나 세대, 세상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한 세대는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부모가 될 때까지 걸리는 약 30년 정도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상세는 열십자를 3개 사용해서 30년을 나타냈습니다. 세상세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열십자가 3개인 모양입니다. 현세는 이 세상을 말하며 출세는 세상에 나오는 것, 즉 유명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실을 보겠습니다. 집실은 집면과 이를 지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집면은 가옥의 형상을 그린 붓수이고 이를 지는 각골문의 모양을 보면 이렇습니다. 각골문은 땅에 화살이 박혀있는 모양을 그린 것인데 여기에서 이르다, 도달하다 라는 뜻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실은 외출했던 사람이 돌아와서 이런 곳이 집이다 라는 의미에서 집이나 방을 나타내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교실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방을, 사무실은
사물을 보는 방을 말합니다. 편안할 안을 보겠습니다. 편안할 안은 집면과 여자 여가 위아래로 연결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집에 여자가 있으면 편안하다 또는 여자가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편안하다, 안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심은 마음을 편히 가지는 것을, 안전은 위험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위를 보겠습니다. 자리 위는 사람인과 설립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설립은 땅을 그린 한 일자 위에 사람이 서 있는 큰 대자를 그려서 땅 위에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서다, 세우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리 위는 사람인과 설립이 합해져서 사람이 서 있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자리나 위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급사회에서는 신분이나 직위에 따라 앉는 위치가 달랐기 때문에 지위나 직위라는 뜻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위는 개인의 사회적 위치를, 위계는 사회적 신분이나 직책의 등급을 의미합니다. 기를 6을 보겠습니다. 기를 6의 윗부분은 아들 자를 180도 뒤집어 놓은 모습입니다. 머릿부분이 아래로 향하고 있는 모습은 아기가 태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랫부분은 몸을 의미하는 6달월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고기 6이 변한 것으로 붓으로 쓰일 때는 달월 모양으로 바뀌어 쓰이는데 달월과 구분하기 위해서 6달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기가 태어난 후 어느 정도의 몸이 크게 되기까지 기르는 것을 표현해서 기르다, 자라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성은 길러서 성장시키는 것을, 사육은 짐승을 기르는 것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을읍을 보겠습니다. 고을읍은 에워쌀 위와 꼬리 파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에워쌀 위는 성이나 지역을 표현한 것이고 꼬리 파는 사람이 꿇어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을읍은 성에 사람이 모여 사는 것을 그린 글자로 고을이나 도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을읍이 글자의 붓으로 쓰일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이는데 반드시 글자의 오른쪽에 사용이 됩니다. 고을군, 도읍도, 나라 방 등이 그런 예이고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고을읍과 같은 모양인데 글자의 왼편에 붓으로 쓰이는 것은 언덕 부입니다. 막을 빵, 내릴 강, 오를 척 등이 언덕 부가 쓰인 글자입니다. 쉴 휴를 보겠습니다. 쉴 휴는 사람인과 나무 목의 합자입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고 쉬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쉬다, 휴식하다에서 편안하다, 멈추다 등의 뜻으로 파생되었습니다. 휴식은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휴양은 편안히 쉬는 것을, 휴전은 전쟁을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 5급 선정한자 네 번째 영상으로 12개 글자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준 5급 선정한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을읍과 쉴휴를 다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